주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동훈 블로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밤에 뉴욕장 어떻게 됐습니까? 예,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또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품을 구매할 때 라벨에 찍혀 있는 이제 물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예상치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전달보다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점에 좀 안도를 했고요. 또 이제 같이 나오는 것 중에 매주마다 발표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수당 주세요라고 이제 청구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증가됐습니다. 26만 3천 건 나왔는데 예상이 23만 5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보면 고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물가는 약간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이 정도라면 고용이 더 급하니까 이제 무조건 금리 내릴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무조건 금리 내릴 거니까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네. 제가 보통 11개 업종 중에 몇 개라고 보통 표현을 계속 드렸는데 오늘은 11개 업종 중에서 에너지 빼고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에너지도 0.02% 빠진 거니까 거의 제자리였고, 예. 대부분의 종목에 거쳐서 금리나 기대감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권 지수 이런 거 이 발표 주체는 어디예요? 예,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를 미국 하는데요. 노동부? 예. 이런 데서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26만 건으로 확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4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예. 갑자기 실업자가 늘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텍사스 지역에 홍수가 나서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장이라든가 직장이 폐쇄가 되는 과정이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텍사스 지역에 갑자기 이렇게 신청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텍사스 쪽에서 이제 보고가 될 때 유난히 우리 지역에서 이제 실업자 청구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돼서 이번 달에 좀 수치가 좀 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고용 지표가 그렇게까지 악화된 건 아니고 서서히 예. 나빠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고용은 살짝 안 좋고 이제 물가는 약간 높은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여전히 높다라는 좀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맞을까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연준이 공식적으로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물가 상승률이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 거의 3%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연준은 목표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사실을 낮추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해고하고 나면 곧바로 채용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해고 상태 이어지면서 한참 지난 다음에 채용이 되기 때문에 고용이 한번 추세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경제가 나빠지는 시그널로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고용을 지금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준 인사들 발언을 보면 지금 물가 끌어올리는 게 대부분 다 관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영향은 장기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번 관세를 부과하고 나면 부과된 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확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는 추가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서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도는 3% 넘지는 않으니까 당장 고용이 급하니까 일단 금리 내려놓고 그다음에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 고용과 관련해서 왜 고용이 안 좋아지는지 그 이유도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특별하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졌다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이민자들이 많이 이제 채용이 됐다가 예. 이민자들이 많이 이제 또 그만두거나 이런 게 지금 미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자체의 어떤 고용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지금 이민자 쪽에서 취업이 안 되고 또 해고자는 좀 늘어나고 이런 구도가 돼서 약간 이제 이 수치 자체도 트럼프 정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숫자가 좀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 지금 우리나라와도 이제 결부가 있는 얘기지만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고용 문제도 같이 따라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대표님, 요 일부 투자자들이 증시 조정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이거 어떤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조정에 대비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거부터 네, 생각을 맞아요. 해봐야 이게 어떤 되는데, 뜻입니까? 증시 조정에 예, 대비한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풋옵션이라든가 뭐 음. 공매도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상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풋옵션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거 가격이 싸질 것 같아요라고 해서 이제 계약금을 걸어놓는 건데, 예. 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시장이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나는 내려가는 상품에 계약금을 많이 걸겠습니다. 음. 이렇게 투자자들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몰렸나 보니까 9월에는 원래 미증시가 하락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9월에는 빠질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고,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기술주 회의론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이제 풋옵션이라든가 이런 어떤 하락 쪽 베팅에 많이 몰려들었는데, 예. 다만 이제 증권사들도 이거는 대세가 바뀌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예를 음. 들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지수가 5% 하락하는 것 정도의 어떤 공매도라든가 아니면 풋옵션 매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 하락을 염두하고서 투자를 한다라면 그건 위험하다. 음. 그래서 뭐 9월에 잠깐 조정하는 거 이상을 뭐 기대하면서 이제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네. 메시지들도 나오곤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 뭐 하락하면 수익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거 뭐 풋옵션이나 공매도 이런 게 이 미국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음. 공매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증시가 막 올라오고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크게 당했잖아요. 예. 그리고 잠깐 이제 그러니까 9월 직전에는 이제 공매도가 종목들별로 좀 늘어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매도 늘어났다라는 기준을 뭐로 보냐면 하루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음. 보는데 10% 하루 거래량에서 공매도가 한 10% 정도 차지한다 그러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 일시적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매도 비율이 높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는 뭐 미국만큼 뭐 공매도가 활성화됐다든가 최근에 하락을 강하게 뭐 염두하고 있다든가 이런 조짐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번에 좀 국내장 한번 보죠. 또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책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금리 인하만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메시지로 뭐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예.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예. 있었고 특히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가려면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 뭐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7.5%나 이제 급등을 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또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뭐 어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좀 연속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한 종목 수도 어제 제법 많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술주, 그러니까 IT 종목이라는 주도주와 증시 부양책,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면서 개인 투자들이 쉽게 매도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100일 취임 100일 맞아서 기자회견 당시에 이제 50억 원 기준 유지하겠다. 요 얘기한 게 그래도 좀 크긴 크네요. 확실하게 이제 매조지를 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어제 나온 메시지 상으로는 거의 이제 시장에서 이걸로 음. 끝났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위기긴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그 말씀 주신 김에 어제 대통령 회견에서 나온 주식시장 발언들 요거 한번 좀 그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양도세 기준이 얼마였냐라는 음. 건데 이제 50억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 논란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예. 또 하나 주목한 건 이제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연기금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 비중을 더 높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예. 이게 좀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왜냐면 우리 증시가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 주식 비중이 사지 않아도 그냥 높아져 버렸거든요. 시가총액이 커져 버렸으니까. 예. 근데 이 타이밍에 연기금이 혹시라도 매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비중이 낮다고 해버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연기금이 더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나오게 됐고 또 하나는 부동산은 규제하고 주식은 부양하는 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식 쪽으로 자금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게 아니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 어제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 이유는 뭡니까, 대표님? 예, 그냥 뉴스의 파라가 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의 어떤 내용 자체가 시장에서 원하는 답변들이 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올 뉴스가 없겠나라고 생각한 투자자들 일부가 뉴스에 팔듯이 이제 증권이라든가 지주사들 이런 걸로 팔았고 또 일부는 어제 50억 원에 대해서 단정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예. 국회에 넘기는 그런 아, 이게 메시지가 나와서 약간 그러니까 그게 좀 예. 아쉽다라는 그 평가들이 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절차상으로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로 갔다가 다시 넘어와서 승인을 하는 절차라서 그걸 이야기한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일부 투자자들은 아주 확실하지 않았다, 시원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또 일부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희 대표님 끝으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좀 업종들이 있다면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 부합되는 종목이 증권하고 지주회사들인데 이 종목들이 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오늘 다시 올라오는지 그럼 정책 기대감이 이어진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두 업종의 흐름 잘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훈 블로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